네, 글로벌 소비재 섹터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글로벌 소비재 애널리스트 신지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소비재 개괄적인 흐름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소비재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아우르는 개요부터. 네. 저는 이제 소비재를 약간 넓게 바라보고 있고요. 크게 올해는 재화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 소비재, 그리고 유통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가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작년 이제 말부터 좀 성장주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소비재들이 다 같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 최근에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서 필수재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 소비재 그리고 뭐 유통이나 서비스 소비재까지 좀 많이 하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주는 약간 이제 한 주간은 약간 특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필수재도 약간 견조하지만 특히 최근 미국 유통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쪽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의 독특한 분위기죠. 뭐 저희도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부자 퇴직 연금자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이제 소비를 버텨주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는 먹어야 되는 거, 근데 뭐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경기랑은 관계없는 하지만 선택적인 소비재는 뭐 기호식품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쪽도 미국은 지금 받쳐준다는 의미를 얘기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은 이미 뭐 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은데 반면에 또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 리오프닝 기대와 인플레이션 우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호재랑 그리고 인플레이션 악재가 약간 맞붙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리오프닝, 특히 소비재 쪽에서 리오프닝을 판단하기가 약간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소비가 견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화 소비랑 서비스 소비가 모두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재화 소비 같은 경우는 의류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만져지는 그런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작년 한 해간 이미 회복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리오프닝 그 팬더업 수요가 일부 이연된 효과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사실 미국에 들어와야 될 소비재들이 좀 많이 못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연되어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재화보다는 올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서비스 소비 쪽인데 그쪽도 굉장히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러한 그 리오프닝 모멘텀이 매출 확대는 이루겠지만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 한 해간 비용 반영을 굉장히 강하게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재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식품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 부자재 가격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반면에 서비스 소비 쪽은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호텔 이런 쪽에 다시 인원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화든 서비스 소비든 가격 전가력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오르는 건데 재화적인 소비재들 뭐 예를 들면은 커피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뭐 아이스 더워지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뭐 4,000원, 5,000원 하던 게 갑자기 8,000원이 되면은 소비를 멈추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 9,000원 주고 먹어야 되나? 그러면은 이제 그냥 물 마실 수도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서비스 소비재 쪽은 가격이 올라도 그래도 난 이건 해야 돼. 그런 사람의 어떤 충족도.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재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야를 먼저 보고 계시는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재화 소비재가 이미 이제 한번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여행이랑 관련된 서비스 소비 위주로 먼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동안 리오프닝이 된다 하고서도 계속 밀렸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리오프닝 테마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사실은 그 재화 소비재로 예를 들어 의류 같은 걸로 이미 작년 초쯤에 한번 리오프닝 모멘텀을 이제 먹고 지나갔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행업과 연동된 서비스 소비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여행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호텔이나 리조트 아니면 여행이랑 연관된 레저 이런 것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을 덜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회복 모멘텀이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한 번 가는 여행 내가 좀 비싸게 주고라도 가겠다. 그러면 이제 호텔 섹터라고 내에서 최선호주 네. 해외 주식이신 것 같은데. 네, 해외 주식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서비스 소비 쪽에서 좀 최선호하는 섹터는 호텔이랑 여행 쪽 최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기준은 이제 리조트나 외식 이런 쪽보다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가격 전거력이 좀 더 높은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두 섹터를 뽑아 보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호텔 섹터 내에서는 저는 메리어트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유명한 좀 큰 호텔 3사라고 하면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이 정도 들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우리도 귀에 익숙한. 네.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그 피어 대비 자산도 좀 가볍게 많이 가볍게 이제 뭐 만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일반적인 호텔보다는 그 객실이 약간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 가격 전가력도 굉장히 높고 특히 호텔 섹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객실 그 가격대가 바뀌기 때문에 전가력이 조금 더 좀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힐튼이나 하얏트에 비해서 미국 외 글로벌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글로벌이 반등을 할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호텔 가격도 이제는 시가군요, 시가. 참, 세상이 변했네. 럭셔리 테마 가운데 그중에 또 최선호주 하나 더 꼽아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럭셔리는 그 인플레이션 방어주 테마로 좀 선호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전가력에서 방어 테마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웨딩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시그넷 주얼스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글로벌 최대 다이아몬드 소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웨딩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근 40년 내에 올해가 가장 웨딩이 많을 거다. 미국 내에서 많을 거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펜트업 소비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 소비 이제 그런 모멘텀을 좀 퓨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그넷이 좀 모멘텀을 많이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선호주로 꼽아 보았습니다. 네. 자,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해외 주식이긴 합니다만 메리어트 그리고 또 시그넷 네, 이렇게 시그넷 주얼리인가요 원래? 네 주얼스. 주얼스? 네. 뭐 웨딩까지. 네. 네, 이런 쪽으로 소비재도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세분화돼서 접근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네요. 자, 글로벌 소비재 리오프닝 수혜주 찾기 이런 주제로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글로벌 소비재 애널리스트 심지현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